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논란과 관련해 순천시가 시민광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운행 적자를 순천시에 보상 청구한 포스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장대공원 공연장에서 시민광장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포스코가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행 적자 1,367억 원을 순천시에 보상 청구한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이번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 동부권 3개시가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초기 재정 부담과 노선 개발 등 문제가 만만치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수공항의 운영 적자액은 전년보다 5.4% 증가한 135억 원.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만 6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방안으로서는 항공사 설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항공사가 설립된다 해도 운영 초반부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고 AOC를 받기 위한 과정이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없고 가동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취항을 시작한 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차에 달해서야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초기 운영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본력이 탄탄한 사업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힘든 데다 이후에도 해외 노선은 물론 수익성이 높은 국내 노선을 확보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포,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50석 미만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낮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좀 잡고 있는 형국이죠. 다만 대규모 관광단지와 산단 개발에 따라 여객 수요가 충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은 오는 8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해양 레저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 스포츠 대회와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다도의 풍광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에서 8월에 전국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와 9월에는 전국 바다핀 수영 대회, 고흥에서 8월에 전국 서핑 대회 등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만 7개가 열릴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여수에서 5월부터 9월까지 딩기 요트와 윈드서핑, 카약을, 광양에서 7월과 8월에 윈드서핑 교실 등 6개 시군에서 8개 과정의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전라남도 기능 경기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순천 공고와 여수 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메카트로닉스와 자동차 정비, 귀금속 공예 등 38개 직종에 343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특성화 직종인 돌산 갓김치 담그기와 제과 제빵 영스킬 올림피아드 경기, 네일아트와 페인스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어린이가 통학버스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른바 썬팅이라 불리는 차량의 틴팅이 짙은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두천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졌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버스 안에 갇혀있던 어린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이 운송 차량 대부분이 이른바 썬팅이라 일컬어지는 짙은 틴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이 운송 차량입니다. 틴팅이 짙다 보니 몇 명의 아이가 탑승했는지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더라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어두우면은 혹시 기사님들이 모르고 뒤에 애기가 있어도 또 좀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막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차량 소유주 측은 어린이 운송 외에도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 틴팅을 벗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차가 허옇고 검고 들리잖아요. 해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특별히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틴팅 제거를 강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착유리 투과율은 7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규칙이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 운송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틴팅을 짙게 한 일반 차량이 많은 가운데 어린이 운송 차량만 특별히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 운송 차량의 짙은 틴팅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은 2016년 발의됐지만 상임 소관위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이다 보니까 해당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곧 슬리핑 차일드만 체크하는 걸로 그때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됐고 썬팅 관련해서 내용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여수시 문화원이 문화원장 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갖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최근 여수 MBC의 문화원장 기금 유용 의혹 보도에 따라 문화원장이 시로부터 공유재산 복구 명령을 받은 데 이어 현 문화원장 회계감사 결과 보고건을 다루기 위해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문화원 관계자는 또 현 원장이 회계 문제 등 문화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권유했으나 여의치 않자 총회 불신임안도 상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의 아픔을 다룬 웹드라마가 제작돼 무료로 공개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50분 분량의 웹드라마 동백을 다음 달 9일 시사회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70년 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비극적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특별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드라마 제작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현 목포시장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매달 어르신 취미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의원들이 선심성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 활기찬 노년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취미활동비 10만 원을 매달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연간 추정 예산이 450억여 원. 민주당 김오수 의원은 김 시장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냈다며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다그쳤습니다. 선거만을 위한 성급하고 준비 안 된 선심성 공약이며 김종식 시장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종식 시장은 재정 형편을 언급하며 공약을 포기한 듯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수정해갖고 부분적으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공약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같은 답변에 김오수 의원은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고 김 시장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보건복지와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공약을 폐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위 과정에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기하겠습니다. 네. 목포시의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은 정부 승인도 어려울 전망인데다 목포시의 재정 요건도 열악해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어 김 시장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며 대학 병원에 입원한 20대 남성이 숨져 의료 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는 대학생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린다며 광주의 대학병원에 입원한 아들 26살 김모 씨가 닷새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입원 수속까지 다 했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받고 제가 저녁에 갔더니 거의 의식 없는 상태더라고요. 유족들은 김 씨의 죽음에는 병원 측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당뇨 질환이 있었는데 병원 측이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스테로이드제 약물 치료부터 들어가 급성 당뇨 합병증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학병원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환자 혈액 검사도 하지 않고 약물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원한 날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4시경에 입원을 했는데 없었고. 실제로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병원 측은 약물 치료를 한 다음 날이 돼서야 김 씨의 혈액 채취에 나섰습니다. 환자 측과 병원 측은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약한 이후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숨진 김 씨는 돌발성 난청을 앓고 있었는데 이 질환의 경우 혈액 검사를 하기 전 응급처치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기도 한다며 이것이 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 씨의 나이가 젊어 당뇨를 의심하지 못한 실수까지 겹쳤다며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잘 보고 하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애가 젊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 환자의 치료 절차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이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점을 감안해 추천위원회 김황식 위원장이 국제간호협회와 함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는 지금까지 4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남해안 전망 명소 7곳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의 3군데가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여수 순천 여자만 객가노을 전망대와 고흥 금이 12공원, 고흥 지붕 없는 미술관, 통영 다라 전망대 등 남해안 해안도로 7군데를 전망 명소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고흥과 여수를 거쳐 거제로 이어지는 해양 경관도로 575km 가운데 이들 구간이 핵심적인 전망 구간이라며 해양 경관도로 조성 등을 통해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본관과 전남경찰국 등이 1980년 5월 당시 모습 그대로 원형 복원됩니다.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상보다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이 바람이 먼지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과 밤 시간대는 주로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는 때라서요. 지금 서울도 곳에 따라서는 나쁨 수준을 살짝 웃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제 유입된 먼지는 지금 주로 동쪽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월과 울산 동구는 76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니까요.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16도, 부산과 광주는 20도 안팎으로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박무로 가시거리가 3km 안팎으로 좁혀져 있고요.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5도, 강릉 등 동해안과 제주도는 9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에 서울 16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지난번만큼의 영하권의 꽃샘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